받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 저랑 지우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났어요. 이전에 몇 번이나 그랬을지 어떻게 알아요? 저 어쩌면 좋아요? 당신 이전에도 그 여자 못 잊고 편지랑 사진 다 챙겨놓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게 변명이라도 하던 남편은 가족들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지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잘못을 빌어봤자 없어진 아이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저도 남편을 탓할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아이를 찾는 게 먼저다 싶었죠. 그 뒤로 온 집안은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시골에 계시던 시부모님은 방까지 잡고 손자를 찾아 거리를 다니셨고 저나 친정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매일 인쇄소를 다니며 전단지를 뽑아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남편도 여기저기 다니는지 새벽이 다 되어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집으로 돌아오더군요. 남편은 매일같이 악담을 쏟아내는 제 앞에서 한 번도 대꾸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면 그것만 와서 말릴 뿐이었죠. 대꾸도 변명도 안 하는 남편을 보는 것이 저는 정말 곤욕이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첫사랑이 이민을 떠나는 것을 안타까워하던 인간이 이제 애도 없는 마당에 나랑 같이 살고나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남편을 볼 때마다 원망스러운 마음에 당장 이혼하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대로 이혼을 해주면 그년이랑 잘해볼 생각이라도 할까 싶어 절대로 이혼만은 못해준다고 했죠. 당신 지우도 없는 마당에 나랑 이혼하고 싶지? 근데 나 당신 좋아하는 꼴은 못 봐. 우리 지우 데려올 때까지 절대로 이혼 못해줘. 그러니까 당신이 끝까지 우리 지우 찾아와. 그러면 나도 당신 더 안 괴롭히고 당신이랑 깨끗하게 갈라져 줄게. 저는 남편에게 집을 나가라 말했어요. 아이를 찾으면 그때 이혼해주겠다고 말이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짐을 싸더니 다음날 아침이 되기 전 사라져 있었습니다. 꼭 아이를 찾아오겠다는 쪽지만 써놨더라고요. 그때는 유치하게도 남편이 아이 걱정에 그런다기보다 애 찾아와서 나랑 이혼이 하고 싶은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 뒤로 저는 남편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을 통해서 알 수도 있었겠지만 남편에 대한 증오심에 굳이 남편 소식을 듣고 싶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 뒤로 제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남은 남편과 몇 년째 흔적조차 찾지 못하는 아들, 행복했던 나의 가족은 사라졌고 저는 일도 제쳐두고 아들을 찾으러 돌아다녔죠. 매일 전단지를 뿌리며 제보 전화를 받으며 무작정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껏 수백 통의 제보 전화를 받았지만 모두 우리 아들은 아니었어요. 몇 년쯤 지나니 아이가 살아있기는 한 건지 점점 희망조차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다 제게 또 한 번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들까지 잃고 아무것도 없던 제게 병까지 찾아왔네요. 혈액암이라더군요. 혈액암이 뭔지도 몰랐는데 제가 걸리고서야 그게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당장 치료를 받아야 했던 저는 그 뒤로 아이를 찾아 거리로 나서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야 했고 면역이 떨어지고 금세 피곤해서 하루를 제대로 보낼 수도 없었죠. 이러다가 아이를 못 찾고 죽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매일 떨어야 했습니다. 혈액암은 다른 암과 달리 수혈이 자주 필요한 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우리나라는 혈액이 항상 부족한 데다가 제가 필요할 때마다 매번 받기가 어려웠죠. 그러다 정말 기적을 만났습니다. 제가 아이를 찾아다니면서
제 사정을 알고 도와주시던 시설이 한 곳 있었어요. 실종 가족을 찾는 비영리 단체였는데 저와 같이 전단도 돌려주시고 아이 찾는 데 많은 도움과 위로가 되어주셨죠.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는 제 사정을 알던 그곳에서 저를 위해 많이 애를 써주셨습니다. 후원과 기부금을 받아 제 병원비를 도와주시고 심지어는 저를 위해 지정 헌혈까지 받아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큰 걱정 없이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이라는 게 다 그렇겠지만 혈액암도 완치가 어렵습니다. 몇 년의 치료를 받고 그 이후 5년간 문제가 없어야 비로소 완치 판정을 받게 되죠. 사망률이 50대 50이라 제 생사를 점치기도 힘듭니다. 그저 반이라는 확률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죠. 솔직히 너무 힘들었어요. 무엇보다 가족 없이 나 혼자 모든 걸 견뎌야 한다는 게 참 괴롭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죽기 전에 아들 한번 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힘든 치료들을 견디고 투병 생활을 이겨냈습니다. 하루빨리 다시 일어나서 아들을 찾는 것만이 제 유일한 소원이었죠.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 우리 아이도 중학생이 되었을 겁니다. 초등학교 가는 것도 못 보고 교복 입는 것도 못 봐줬는데 애는 대체 엄마 없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우리 지우 또래의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우리 아이도 저만큼 컸을까,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증오심은 점점 더 커지죠. 남편만 아니었으면 아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매일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그래도 세월이 지나니 미워하는 것도 지치고 그저 아이가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잃어버린 지 딱 10년이 되던 해 꽃피는 봄이었습니다. 또 내 자식 없이 한 해를 어떻게 보내야 하나 겨우 버티던 때에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옆에 웬 아이의 손을 잡고 말이에요. 저는 한눈에 지우를 알아봤습니다. 내가 매번 상상만 하던 그 얼굴, 그 모습으로 남편 옆에 서 있더라고요. 순간 저는 제가 결국 천국에 온 건 아닌지 생각을 했죠. 그러지 않고서야 아들을 만날 리가 없으니까요. 여보, 우리 지우 왔어. 지우야, 엄마한테 가봐. 아이는 나를 보며 머뭇대다가 내가 자기 이름을 부르자 그제서야 내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알아보니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이 아이는 내 아들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뒤에야 아이 얼굴을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을 매일 바라고 기다렸는데 막상 무슨 말을 먼저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 얼굴만 쳐다보며 한참 동안 남편의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그 사람 역시 온갖 고생을 하며 지냈던 모양입니다. 아이 찾겠다고 안 가본 것이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외국으로 입양된 건 아닐까 하며 입양 기관들을 찾아다녔답니다. 하지만 우리 지우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사실 실종 아동들 기록이 그리 자세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아이가 어릴수록 정보가 잘못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더욱 찾기가 어려웠죠. 저 역시도 그걸 알고 있기에 비슷한 아이를 봤다는 말이면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전국 모든 시설과 보육원을 찾아다녔답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부터 아주 먼 부산까지 샅샅이 돌아다녔대요. 그러다 10년 만에 우리 아들을 찾을 수 있었죠. 정말 황당한 건 우리 아들이 생전 가본 적 없는 지역에서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이도 이름도 다른 채로 말이에요. 헤어졌을 때가 너무 어려서 그랬는지 온갖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여태 그 이름으로 아이를 찾아다녔죠. 너무 어릴 적 헤어져서 별로 기억이 없는지 아이는 우리를 마냥 낯설어 했습니다. 그 모습에 또 한 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밥은 잘 챙겨 먹었는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네요. 사실 이전 기억은 잘 안 나요. 가끔 엄마 아빠랑 있는 꿈을 꾸긴 했는데 얼굴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보육원에 버려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거기서 새로 지어주셨고 나이도 잘 몰랐죠. 제가 또래보다 좀 커서 1살 더 많게 생각하셨나봐요. 그래도 거기서 잘 지냈어요. 원장 수녀님이 어머니같이 대해주시고 친구들도 다 착하고요. 저는 버림받은 줄 알고 부모님 찾을 생각도 못했어요. 다행스럽게 시설에서 밥도 잘 먹고 별일 없이 자랐다지만 그동안 부모가 자기를 버린 줄 알고 살았을 아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이를 끌어안고 한 번도 너를 잊은 적 없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소중히 들고 있던 사진들을 아이에게 하나씩 보여주며 옛 추억들을 다시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는 혹시 아이가 집을 찾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사도 가지 못하고 아이의 방도 그때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어요. 매일 먼지만 쓸며 언젠가 방 주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5살 때까지 쓰던 어린 시절 그대로의 자기 방을 들여다본 지우는 자기 물건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더라고요. 떨어져 지내야 했던 지난 세월이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 모두 같았습니다. 아들과의 감격스러운 재회가 끝이 나고 남편과 저는 지난 세월의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기어이 아이를 찾아와 주어서 고마워해야 할지 원망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제 와서 오해를 풀고 돌이키기엔 지난 세월이 너무 고통스럽다 싶었어요. 아이가 돌아온 것은 다행이지만 남편과는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친정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너 잘 생각해. 김서방이 실수한 건 맞지만 지난 세월 너 혼자 고통스러웠겠니? 지우도 찾은 마당에 뭐가 더 필요해? 이제야 집으로 돌아온 지우한테 또다시 이상가족 만들어줄 셈이냐? 너는 어찌 네 힘든 것만 생각해 이거사. 네 자식을 생각하면 남편이 밉더라도 애를 먼저 생각하고 살아야지. 엄마 말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이혼은 못할 짓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생각하면 다른 여자들 마음에 품은 남편과 어찌 같이 살 수 있을까 싶었죠. 선뜻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당분간은 아이를 위해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니지만 내 아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러는 동안에도 저는 남편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아이가 없을 때는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마 제가 무슨 약을 먹는 줄도 모를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저는 남편에게 제 병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대로 죽더라도 남편을 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저를 도와주시던 시설을 찾은 저는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지우를 찾았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너무 축하드려요. 정말 감사해요. 그동안 너무 도움만 받아서 제가 완치되면 꼭 은혜 갚으러 오겠습니다. 덕분에 제가 치료도 무사히 잘 받고 그 덕에 살아서 우리 아들도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남편분이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네? 저희 남편이요? 말씀 안 하셨구나. 그동안은 남편분이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도 가만히 있었는데 아들까지 찾으셨는데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그동안 은영씨한테 지정 헌혈해주시고 병원비 지원해주신 분이 지우 아버님이세요.
전혀 몰랐던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시설에서 우리 남편을 알고 있는 줄도 처음 알았고, 남편이 제 병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전혀 몰랐어요. 그동안 감사하게만 생각했던 도움들이 모두 내 남편이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죠. 남편은 그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온갖 시설을 돌아다녔고, 그 덕분에 제가 도움받던 시설과도 연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시설을 통해 제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찾아오면 제가 거부할까봐 뒤에서 이렇게 저를 도왔답니다. 지우 아버님이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전국으로 아이 찾아다니시면서 병원비 때문에 굳은 일도 마다 안 하시고 막노동도 하고 그러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아이를 찾아 전국을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일을 구해 숙식을 해결하고 돈을 벌었답니다. 자기는 한 푼도 안 쓰고 돈을 모아서 모두 제게 보내줬고요. 그동안 나는 남편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저 미워만 하며 세월을 보냈는데, 남편은 뒤에서 몰래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네요. 남편이 왜 뒤에서 그랬을지는 제가 잘 알았어요. 사실 남편은 아이를 찾겠다고 집을 나간 뒤에도 매달 제게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대로 모두 돌려보냈습니다. 그때는 남편에 대한 원망에 남편 도움은 한 푼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단지 인쇄비가 모자라도 차라리 대출을 받았지 남편 돈은 바라지 않았어요. 그걸 잘하는 사람이니 도와주고 싶어도 제 앞에 나서기 힘들었을 겁니다. 순간 아플 때 도움이 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남편이 첫사랑에게 느꼈던 그 마음 뭐였을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내게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고마움이라고 설명할 때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는데, 막상 제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보니 남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참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10년 만에 남편을 제대로 마주하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이 이혼을 원하더라도 얘기는 나눠보고 고맙다는 얘기는 해야겠다 싶었죠. 당신 나 아픈 거 알고 있었어? 그동안 나 도와준 게 당신이었다는 얘기 들었어. 알았는데 왜 모른 척한 거야? 내가 오지 말라고 할까봐? 내가 무슨 염치로 당신을 찾아가. 지우 찾기 전에는 안 돌아오겠다고 내가 그랬잖아. 내가 당신 앞에 나서봐야 당신 화만 더 날 거고 몸에 더 안 좋겠지. 그럼 당신이 지우 찾아왔으니까 이제 이혼이라도 할 거야? 내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그냥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해야지. 당신 하나만 말해봐. 첫사랑 만나러 갔던 이유가 그냥 고마움 때문이야? 아니면 일말의 감정이라도 있었던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내 마음은 똑같아. 내 생명을 살려준 사람인데 앞으로 평생 볼 일 없다 생각하니 정말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었어. 당신한테 말을 했어야 하는데 혹시나 당신이 오해하거나 속상해할까봐 내가 숨겼어. 그건 정말 후회해. 만약 시간을 돌린다면 절대 만나러 나가지 않았을 거야. 정말 미안해. 남편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때는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는지 후회가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쩌면 저는 아이를 잃어버린 탓을 남편에게 돌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남편에게 혼자 아이 맡겨놓고 잘한 게 없는데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아이를 잃어버렸더라면 남편은 나처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제가 아는 남편이라면 내 잘못을 덮어줬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요. 저는 그제서야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10년간의 서름을 털어냈습니다. 여보, 그동안 당신만 원망해서 미안해. 당신 마음을 오해해서 미안해. 나 그동안 혼자 너무 외로웠어. 그 외로움과 결핍을 모두 당신에 대한 원망으로 돌렸는지 몰라. 여보, 당신 덕분에 지우도 다시 찾았고, 당신만 좋다면 우리 앞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나 완치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라도 행복하고 싶어.
이거 하나만 믿어줘. 당신이 내 처음 만난 사랑은 아니지만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그런 당신한테 상처 줘서 정말 미안해. 앞으로 내가 갚을 수 있게 기회를 줘. 저는 10년 만에야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되었고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되찾은 우리 가족의 행복을 다시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점점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었어요. 지우를 데리고 다니며 지난 10년 동안 못했던 추억들을 쌓아보고 그동안 못해줬던 것들도 모두 해주고 싶었습니다. 지우도 잃어버린 10년을 딛고 점점 적응하고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예전처럼 매일 웃음이 떠나지 않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행복을 되찾은 덕분인 건지 몇 년 뒤 저는 드디어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모두 남편의 노력 덕분인 것 같아요. 암 환자에게 좋다며 장까지 직접 담궈가며 제 건강을 챙겨주었거든요. 그 뒤로 세월도 꽤 지났고 우리 아들은 어느새 대학에 입학하고 지금은 군대에 가 있습니다. 언제는 떨어져 있기 싫다고 부모 옆에서 같이 자던 놈이 요즘에는 면회를 너무 자주 온다고 귀찮아하네요. 그런 걸 보면 우리 가족도 이제 보통의 가족의 모습이 된 것 같아서 안도감이 들기도 합니다. 요즘도 매년 우리 아들 생일에 가족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이런 일을 겪어보니 별것 아닌 매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제 생각도 태도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이제는 남편과도 무엇 하나 숨기고 가감하는 것 없이 솔직한 그대로를 공유하려고 노력합니다. 덕분에 좀 더 끈끈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도 같네요. 그 무엇으로도 10년의 공백을 채울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는 다시 찾아준 이 행복을